안녕하세요. 뉴스톡톡 시간입니다. 미국이 영국, 호주와 오커스라는 이름의 3자 안보 동맹을 발족했습니다.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도 지원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는 이날 화상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3국의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인 오커스 발족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오커스는 새 국가명을 딴 이름입니다. 이들 3국은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회원국이기도 하죠. 또 호주는 미국, 일본, 인도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알려진 쿼드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영국 역시 다른 국가와 비교할 수 없는 미국의 원조 동맹입니다. 이 세 나라가 안보 면에서는 이제 한 나라처럼 함께한다는 뜻이기도 한데요. 중국에 대한 포위망 구축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그 수뇌부 미국 대통령 의지가 진정 중국을 적국으로 인식하는지의 여부는 잘 판단이 되고 있지는 않는 점이 문제이겠죠. 이들 3국은 오커스 결정 이후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꼽았는데요. 발표에 따르면 3국은 국방과 외교 정책의 고위급 교류는 물론 사이버, 인공지능, 양자 기술, 해저 능력 등 안보와 국방 기술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을 확대해서 저항하려는 목표는 분명하다고 말했고, AP통신은 미중 관계의 틈새를 더 키울 수 있는 조처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결정한 점이 가장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18개월간 공동 연구를 진행키로 한 부분 역시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입니다. 호주가 핵 잠수함을 보유하면 미국이 자국의 핵 잠수함을 인도태평양까지 보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중국과 관계가 악화한 호주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생기는 셈으로 일거양득인 셈입니다. 미국 고위당국자는 호주에 제공하는 핵 잠수함 기술이 극도로 민감하고 우리 정책의 예외에 해당한다며 그건 단 한 번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호주는 배신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완벽한 동맹이란 뜻입니다. 그에 반해 한국은 미국에게 현 시점에서 어떤 동맹으로 인식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부분입니다. 중국의 반응이 궁금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어떤 지역 메커니즘도 평화 발전의 시대적 조리에 순응해야 하며 지역 국가 간 상호 신뢰와 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며 제3자의 이익을 겨냥하거나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라며 오커스를 비판했습니다. 자오 대변인은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속으로 소 집단을 만드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지역 국가의 바람과 동떨어진 것으로 인심을 얻지 못하고 출구도 없다며 부연했습니다. 그는 또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 추진 잠수함 보유를 지원키로 한 데 대해 핵 수출을 지정학 게임의 도구로 삼는 것으로 이중잣대를 들이댄 것이라며 지극히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호주는 핵 확산 금지 조약의 비핵 보유국이자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당사국인데 핵 비핵산 공약 준수에 성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관련 사태의 전개를 주목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해 관용적인 입장을 보였던 중국이기에 편향적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백악관은 15일 바이든 대통령의 대면 정상회담 제안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거절했다는 일부 보도에 부인했습니다. 또 미중 정상 간 접촉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시 주석이 바이든 대통령 제안에 퇴짜를 놓았다는 보도가 정확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두 정상은 당시 통화에서 정상 간 소통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사키 대변인은 정상 차원의 접촉과 관련해 다음 단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중국 지도부와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면 정상회담 불발 보도가 나오자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해당 보도가 통한 내용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아니다라고 진화에 나섰는데요. 미중 관계가 미국이 오히려 애걸하고 있다는 식으로 내비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양새입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이 작년 대선 전후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중국과 전쟁할 것을 우려해 중국 측과 2차례 비밀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사흘째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밀리 의장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취재진 질문에 밀리 장군을 매우 신뢰한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나 공화당과 군에서는 밀리에 대한 경질은 물론 청문회와 군사법정 회부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박 우드워드 등이 조만간 내놓을 서적 위기 페럴에 따르면 밀리 의장은 작년 10월 30일과 올해 1월 8일 두 차례에 걸쳐 중국의 카운터파트인 리저청 합참 의장에게 비밀리에 전화해 미국이 공격한다며 미리 알려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젠사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밀리의 리더십과 애국심, 충성에 대해 전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는 밀리 의장이 실제로 그리했는지는 확인해주지 않은 채 밀리 의장이 전화했다는 시기는 트럼프가 우리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날 중 하나인 1월 6일 미국 수도에 대한 공격과 반란으로 이어지는 불안정을 조장했던 때라고 둘러댔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의 대변인 데이브 버틀러 대령도 이날 성명에서 합참의장은 중국과 러시아 등 전 세계의 군 수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한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는 10월과 1월에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 했던 그의 통화는 전략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안심시키는 의무와 책임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에 붙여지며 퇴출 위기에 몰렸던 게빈 뉴섬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주지사직 방어에 성공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민주당색이 짙은 캘리포니아에서 민주당 주지사가 소환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지만 역시나 캘리포니아는 민주당 텃밭이었습니다. 공화당은 선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민주당 텃밭에서 얼마나 실제 민심이 성났으면 민주당 주지사가 쫓겨날 뻔했겠냐는 민심의 확인이 이뤄졌음에 만족해야 할 분위기입니다. 주민소환 투표 이튿날인 15일 낮 12시 40분까지 약 70% 개표가 이뤄진 가운데 뉴섬 주지사에 대한 소환 반대가 63.9%, 찬성이 36.1%로 나타나면서 뉴섬의 리콜은 불발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소환 찬성이 투표수의 50%를 초과할 경우 주지사직에서 물러나야 했지만 유권자의 60% 이상이 소환에 반대한 겁니다. 언론은 코로나 확산으로 탄력이 붙은 소규모 풀뿌리 주민 소환 운동에 맞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면서 뉴섬 주지사를 소환하려는 공화당 주도의 시도가 결정적인 패배로 막을 내렸다고 평가했습니다. 뉴섬 주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은 2018년 그가 취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투표에 붙여진 것은 당시 은퇴한 공화당 성향의 경찰관이 낸 청원 중 하나였는데요. 주요 소환 사유는 이민 정책이었죠. 거기에다 무리한 코로나 초기 대응은 리콜 운동에 불을 붙였습니다. 강력한 방역 조치로 가게와 식당, 학교가 장기간 문을 닫으면서 사람들은 지쳐갔고 그런 와중에 작년 11월 뉴섬 주지사가 마스크도 없이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절친 로비스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되면서 주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당장 주민들에게 모임을 하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던 뉴섬 주지사에겐 위선자라는 딱지가 붙여졌는데요. 결국 지난 4월 주민 소환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이 소환 여건을 충족하는 서명인을 확보하면서 설마 했던 소환 투표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주민 소환 투표는 두 가지 항목을 묻는데 첫 번째 투표인 현 주지사 소환에 찬성하느냐가 과반의 지지를 얻으면 주지사는 물러나야 합니다. 두 번째 투표는 새 주지사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느냐인데 현직이 물러나면 여기서 최다 득표를 한 후보가 새 주지사가 되는데요. 공화당 측은 우편 투표에서 갖가지 의혹이 제기된 정황을 근거로 대응 수위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엘더 후보는 투표가 종료된 지 2시간여 만에 패배를 시인하면서 지지자들에게 품위 있게 패배를 맞이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전투에서 졌을지 모르지만 전쟁에서는 이길 것이라고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개방적인 캘리포니아에서 엘더 후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인 아젠다를 약속해 민주당이 똘똘 뭉치는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이번 선거의 실패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33만 2천 건으로 지난주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전주보다 2만 건 늘어 3주 만에 증가세를 보였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32만 2천 건보다 1만 건 더 많은 수치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코로나19 유행 이후 최저치를 나타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증가한 이유로 허리케인 아이다의 여파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다의 큰 피해를 봤던 루이지애나주에서는 청구 건수가 4,000건이 증가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연방정부의 재정 부양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델타 변이 확산세가 고용시장 회복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미 상무부는 델타 변이 유행 속에서도 미국 소매 판매는 지난달보다 0.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관련 판매는 전월보다 3.6% 급감했으나 가구와 자파 등의 판매는 신학기 시작 이후 소매 판매가 깜짝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과 델타 변이 확산 등으로 3분기 경제가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소매 판매 증가세가 계속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뉴스톡도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